10, 10s, 11, 12, 13, 14. 뭐 바뀔 때 되긴 됐네요. IT도 패션이다. 안녕하십니까, 템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5 시리즈 관련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루머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요즘 들어서는 루머로 나온 정보들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래도 정식 출시를 하지 않는 이상 맞는 정보도 루머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테크, IT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루머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재밌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출시 예정인 제품 또는 기능들을 보면 기대가 되긴 합니다. 저도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해드린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릴 뿐이지 항상 기대하면서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종종 루머들을 모아서 전달을 해드리곤 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갤럭시 S23 시리즈를 사용하면서 만족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제가 올린 여러 후기에서도 보셨다시피 말이죠.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생각이 든 게 앞으로 나올 모바일 기기들도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지금까지 나온 아이폰 15 시리즈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루머만으로 아이폰 15 시리즈를 사도 좋을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이 14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을지는 영상을 마무리를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볼 거는 USB-C 포트 탑재입니다. 이건 14 시리즈 출시 전부터 언제 탑재가 되냐 말이 많았죠. 하지만 14 시리즈 때는 8핀을 유지했고 본격적으로 15 시리즈 때부터 전 제품 C 포트 탑재가 높은 확률로 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아무래도 24년도부터 EU의 전자기기 충전 규격이 USB-C로 통일이 되어서 C타입이 아닌 전자제품은 판매가 힘들 거기 때문인데요. 그럼 사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전혀 없습니다. 라이트닝에서 C타입으로 바뀌는 게 범용성 있게 사용하기 더 좋은 건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다렸으니까 드디어 만세를 불러야 하냐? 라고 한다면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죠. 바로 MFI 인증입니다. 마치 예전 동대문 보세옷 이렇게 택가리를 하듯 라이트닝에서 규격만 USB-C로 바꾸어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먼저 이 MFI가 뭐냐면 애플에서 만든 애플 액세서리 제품의 공식 인증입니다. 애플은 MFI 인증을 통해서 액세서리 제조사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돈이 되는데 애플이 쉽게 포기는 안 하겠죠. 당장 맥북이나 아이패드 등에서 사용하는 C타입 제품들에는 탑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사용자가 많지 않고 이건 필요한 전력도 낮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본격적인 스마트폰 출시와 함께 MFI도 도입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라이트닝 IC칩이 내장된 MFI 인증 C타입 케이블을 개발 중이다 라는 루머 보고서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어서 C타입 충전 인터페이스를 다른 안드로이드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모르지만 가장 낮은 충전 전력을 지원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근데 뭐 가장 상급, 프로가 될지 울트라가 될지 모르겠지만 상급 모델에만 USB 3.2 또는 썬더볼트 3가 지원이 될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근데 만약 MFI 인증으로 출시가 된다면 인증이 되지 않는 케이블로는 뭐 고속 충전도 안 되고 제약이 많을 건데요. 그래도 뭐 케이블 값은 얼마 하진 않으니까 정말 유럽이 아니었다면 C타입도 보긴 힘들었을 텐데 이것도 애플스럽게 어떻게 장점 마냥 발표를 할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다음은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볼까요? 과연 14 시리즈에는 프로 모델들에만 탑재가 되어 있던 게 15 시리즈에는 전 제품에 탑재가 될지. 사실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14 시리즈에서 프로라인 판매율이 가장 높게 나오게 한 1등 공신 중 하나인데요. 저도 사실 이거 아니었으면 13 프로에서 넘어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리뷰하려고 샀겠지만 말이죠. 따지고 보면 이것도 큰 마케팅 요소가 아닌데 이런 거를 광고로 잘 때린단 말이죠. 돌아와서 애플 입장에서는 프로라인의 높은 판매율, 이거 물론 땡큐겠죠. 당연히 비싼 게 많이 팔리면 좋은 거니까요. 하지만 장사에서 박리담에 많은 게 또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SE 시리즈를 쉽게 포기 못하는 거고 말이죠. 프로가 아닌 일반 버전도 사실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프로에 비해서는 많이 저렴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버전의 판매율이 더 높아진다면 그건 애플 전체의 이익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이나믹 아일랜드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한다면 많은 사용자들, 특히 갤럭시 쪽보다 아이폰 쪽 사용자분들은 이 외관에 더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이미 20, 30대 스마트폰 사용자 비율이 아이폰이 70%가 넘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는 사용자가 많아진 만큼 우리처럼 루머에 관심이 많고 기능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이 아이폰을 좋아하지만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애플, 그냥 아이폰이라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다수이시기 때문에 외관에서 급 차이가 덜 나는 것은 그분들에게 아주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노치 디자인은 아마 다음에 출시하는 SE에서나 볼 수 있을란가요? 사실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이 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평이 나뉩니다. 인플루언서도 뭐 여러 분야로 갈리지만 제가 주로 만나보는 분들은 패션 쪽과 테크 쪽이기 때문에 뭐 극과 극으로 나뉘긴 하죠. 보통 패션 쪽에 계신 분들은 뒤에 렌즈가 크고 많은 것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으시고 기능을 별로 따지진 않으시며 카메라도 그렇게 좋은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뒷면은 프로보다 심플하고 전면은 신형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패션 인플루언서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테크 관련 분들은 뭐 거의 반대죠. 오히려 렌즈가 3개인 게 내 제품이 보다 상급 제품이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고, 이 렌즈가 커지는 것은 여기서도 그렇게 선호하진 않지만 아무튼 이 카메라와 AP의 기능을 중요시하죠. 사실 이렇게 어느 분야의 사용자분들이나 아이폰을 쓴다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극과 극의 사람들을 다 잡았으니까 말이죠. 그럼 이 외에 급 차이는 없을까? 물론 있죠. 디스플레이 얘기를 더 해보자면 AOD는 역시나 프로와 같은 상급 모델에만 탑재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마 프로모션 120Hz의 주사율 역시 일반 모델에서는 지원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솔직히 AOD야 애플이니까 뭐 그렇다 쳐 라고 양보를 할 수는 있어도 120Hz는 인간적으로, 아니 애플도 인간이라면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갤럭시처럼 가변 정도만 살짝 다르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면 디스플레이에 엣지가 살아난다고 얘기가 계속 나왔죠. 유출되었다는 렌더링 이미지를 보자면 이렇게 전작보다 둥근 커브드 엣지 디자인이 탑재가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사실 3, 4년 주기 10, 10S, 11, 12, 13, 14 뭐 바뀔 때 되긴 됐네요. 사실 저는 플랫한 디자인을 더 선호합니다. 예전에도 아이폰 6부터 8까지 이어온 디자인보다 4, 5 때 디자인을 더 좋아하기도 했고, 그리고 디자인 느낌도 레트로한 게 요즘에는 그런 게 더 트렌드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더 그렇네요. 렌더링 이미지를 더 보자면 카메라가 더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패션, 테크 둘 다 좋아하는 중도의 입장으로서 보자면 여기서는 그래도 요즘 스마트폰 발표는 뭐 카메라 발표나 다름이 없으니까 각 회사의 기술력을 뽐내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고, 때문에 외형이 아쉬워도 퀄리티만 좋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테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 가분수 형태는 좋아하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저는 중도보다는 이런 카메라를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말을 한 것 같네요. 카메라 소식에서 제가 그래도 기대를 하는 건 폴디드 줌 카메라입니다. 저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걸 왜 기대하는지 아실 텐데요. 저는 이 망원 화각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이 카메라가 다 좋아지는데 발전은 바로 이 메인 광각 위주로 되기 때문에 이 점이 살짝 아쉽거든요. 당장 이 아이폰 14 프로만 해도 저조도 상황에서는 망원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배줌을 눌러도 그냥 좋은 메인 광각에서 확대를 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이런 줌 카메라 얘기가 나온다는 건 망원 화각이 더 신경 쓴다는 얘기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줌 카메라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바로 갤럭시 S 울트라의 망원이 이런 형태이죠. 10배 줌, 디지털 줌으로는 100배까지 되는 이런 줌을 가지려면 물리적으로 이 카툭티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렌즈를 옆으로 눕힌다면 그걸 좀 방지해줄 수 있겠죠. 사실 애플이 하면 기존에 있는 기술도 더 다듬어져서 잘 나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출시가 된다면 어떨까 많이 궁금하네요. 그래도 출시를 한다면 이건 아무래도 프로 맥스나 울트라 등 최상위 모델에 탑재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일반 이런 프로 모델도 이 폰 사이즈가 작아서 탑재를 해주려나 모르겠습니다. 13 프로와 14 프로는 이런 배터리 외에 프로 맥스와의 큰 기능차가 없었지만 12 프로와 12 프로 맥스는 카메라 센서의 크기 차이와 OIS까지도 이 맥스에만 탑재가 되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하드웨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카메라 섬이 커져도 외관상 이질적으로 덜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12 프로 맥스에만 탑재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13 프로부터는 그냥 그것을 포기하고 비율이 이상하더라도 프로 모델 역시 프로 맥스와 같이 탑재가 되어 나왔죠. 이건 발표된 루머가 아니라 그냥 제 뇌피셜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카메라 쪽에서는 아무리 루머가 많아도 프로세싱 처리 등 결과를 봐야지 납득이 되는 면이기 때문에 출시를 하기 전까지는 어떻다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루머가 다 그렇긴 하죠. 다음입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 딱 들어보면 뭐 같나요? 그냥 쉽게 햅틱 진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 아이폰 홈버튼 6S까지의 물리 홈버튼이 아닌 마치 누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버튼처럼 정작 꺼져 있으면 눌리는 느낌이 안 드는 거고요. 당장 볼 수 있는 건 이 맥북에 트랙패드가 있겠죠. 이것도 눌리는 게 아닌데 소리 들리시죠? 뭐 고장만 나지 않는다면 워낙 눌린 느낌 잘 주는 애플이기 때문에 사실 물리 버튼만큼 확실한 건 없지만 궁금한 건 사실이네요. 다음은 컬러. 이것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11 프로의 미드나잇 그린, 12 프로의 퍼시픽 블루, 13 프로의 시에라 블루, 그리고 14 프로의 딥퍼플 역시 우리가 색감은 예상하지 못해도 색상은 유출과 비슷하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유출이 레드입니다. 정확히는 다크 레드라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선호한 색깔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도 색감만 잘 나온다면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색이긴 하네요. 사실 단 한 번도 프로덕트 레드색 또한 써본 적 없는 저로서 아마 애플 제품으로 처음이자 마지막 레드 컬러를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다라이 레드만 아니라면. 유출된 일반 라인 색상도 보면 조금 진한 잉크를 떨어뜨린 색감의 핑크와 블루 컬러가 나올 거라는데 올해의 컬러가 비바 마젠타이지 않습니까? 힙스터들에게는 저 핑크가 조금 인기가 있을 수도. 그리고 기타 등등 다른 소식들도 보자면 카메라는 일단 앞서 말했다시피 다른 정보는 더 시간이 지나야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가격. 이건 상승을 하더라도 이번 시리즈만큼 아주 큰 상승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결 또는 소폭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그 출시 시기에 맞춰 세계 경제나 시장 상황을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건 무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미니 역시 출시가 되지 않을 것 같죠? 왜냐하면 이게 돈이 안 된다. 사람들이 이게 좋다 뭐다 해도 그 사람들도 결국 안 쓴다. 아무래도 요즘같이 이 미디어를 달고 사는 시대에는 이 작은 화면이 휴대성이 좋다고 하긴 하더라도 사용에는 아쉬울 수밖에 없죠. 배터리 용량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도 미니를 사용하고 싶은 제 주변 분들은 하루빨리 13 미니로 가기도 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판매량이 안 나오니까 심지어 14 시리즈에 함께 나왔던 14 플러스도 15 시리즈에서는 안 나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도 안 팔리니까 일반 모델은 그냥 6.1인치 기본 모델로 하나만 나온다? 뭐 이런 말도 있네요. 이상 마무리를 하면서 컬러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시기적으로 새로운 컬러가 나올 때가 이 아이폰의 판매량이 점차 낮아지고 있을 때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작년에도 새 컬러를 이맘때쯤 발표를 했고 이번에 옐로우 컬러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기가 다들 제 각각이실 텐데 사실 여름 들어가면 핸드폰을 당장 바꿔야 할 일이 있지 않은 이상 다음 버전을 기다리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설프게 존버하시는 것보다는 빨리 바꾸는 게 아직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죠. 오늘 영상은 물론 루머이고 여기서 몇 개 남아질지 모르겠지만 보통 루머는 정식 출시보다 조금 더 이상적인 스펙을 보여주거든요. 때문에 이 루머를 보고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이 14 시리즈를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가격은 뭐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니까 조금 늦게 사는 이점도 있을 테고요. 마지막으로 말을 하자면 뭐든 취향 차이고 루머는 루머일 뿐이니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서 저와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신박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텐이었습니다. 유바.